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창당 선언 이후 한 달여 만에 부산을 찾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정권 심판과 국토 균형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박진홍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부산 진구 서면에서 수많은 인파에 둘러싸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부산 사투리로 외칩니다. 이제 고마 치아라마! 조국! 시민들과 만나기 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조 대표는 그 어느 지역보다 심각한 부산 경제 실정을 언급하며 정권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강조한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은 총선이 끝나면 실현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조 대표입니다. 총선 뒤에 말을 바꿀 것입니다. 내기를 해도 좋습니다. 국민의힘을 다수당 만들어주지 않아서 못하겠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는 특정 지역만 잘 살게 만드는 해법보다는 골고루 기회가 보장되는 균형발전 공화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년째 늘지 않는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을 획기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달 부산을 찾은 조 대표가 창당을 선언한 이후 한 달여 만에 지지세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조 대표는 미풍이 돌풍으로 돌풍이 태풍으로 커지고 있다며 부산 시민들에게 거듭 감사를 표했습니다. 서면에서 부산 일정을 마무리한 조 대표는 울산으로 이동해 오늘 저녁 열리는 울산시당 창당대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박진홍입니다. 무소속 장해찬 부산 수영구 예비후보가 학력 기재 문제로 부산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장 후보는 선관위가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악대학교 중퇴로 기재한 학력을 문제 삼아 고발했다며 학교 이름을 잘못된 방법으로 줄여 기재했다는 취지인데 이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를 썼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 선관위는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지만 학력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부산의 한 해운회사 선박이 일본에서 전복된 가운데 한국인 선원 2명이 모두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날 선사를 찾은 유가족들은 비통한 심경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정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시모노세키시 앞바다에서 한국선적 화학제품 운반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한 건 어제 아침 7시 반쯤입니다. 승선원 11명 중 어제 9명이 구조됐으나 60대 한국인 기관장 등 8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색 작업이 이어지던 오늘 오전, 선체 안에서 한국인 선장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한국인 승선원 2명이 모두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사 측은 해당 선박이 출항하기 전엔 기상예보와 바다 상황이 항해에 문제는 없을 정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출항 이후 파도가 매우 심하게 치는 등 기상이 악화하면서 안전을 위해 정박하게 됐다는 겁니다. 선사 관계자입니다. 당시에는 선박들이 문제가 없을 정도로 전 선박들이 다 출항을 했으니까 그때 문제 항해는 원할 정도의 예보는 아니었습니다. 한편 이날 선사를 찾은 유가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선장의 아내는 배가 기울고 있던 당시 남편으로부터 사랑한다는 문자를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겼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선장 아내입니다. 7시 반 돼가지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여보 사랑해 하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다른 사고 나면은 직원들을 먼저 구출을 하고 마지막으로 책임다. 선사 측은 현지에 직원 2명을 파견하고 유족과 장례 절차 등을 논의하는 등 사고 경위 파악과 수습에 나서고 있습니다. CBS 뉴스 정혜린입니다. 부산대의대 교수협의회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배정안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지역 의과대학 정원이 증가한다고 지역 의료가 보장되는 것은 착각이라고 비판하며 증원 배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배정안에서 부산대는 정원이 75명 늘어 내년부터 200명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부산 상공회의소 제25대 양재생 신임 회장은 취임 후 첫 윤석열 대통령과 공식 행사에서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 등을 건의했습니다.
양 회장은 어제 서울 63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덕 신공항의 조기 개항을 요청했고, 이에 윤 대통령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초과해서 속도를 내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양 회장은 부산 시민의 건강을 위해 식수 문제 해결도 신경 써달라고 건의하자 윤 대통령은 환경부에 좋은 물 제공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앞으로도 챙기겠다고 답했습니다. 공탁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지법 공무원이 울산지법에서 경매 배당금도 빼돌린 혐의가 확인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연제경찰서는 지난 2019년부터 6년 동안 울산지법 경매계 참여관으로 근무하며 경매 사건에서 7억 8천만 원 상당을 부정 출급한 혐의로 전 부산지법 7급 공무원 A씨를 송치했습니다. A씨는 부산지법 공탁계에서 근무하던 2022년 53차례에 걸쳐 공탁금 48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부산시는 40대에서 50대에게 정규직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4050 채용 촉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40대에서 50대 신규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뒤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면 채용기업에 4대 보험 사업주 부담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 자격은 부산 소재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의 중소 중견기업 중 시 인증을 받았거나 전략산업 해당 업종에 속하는 기업 등입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오는 29일부터 30일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열리는 홈 개막전 항해 시리즈 예매를 내일부터 실시합니다. 롯데 선수단은 항해 시리즈를 맞아 연고지인 부산의 바다를 상징하는 바다 유니폼을 착용합니다. 올 시즌 롯데는 개막전부터 경기를 생생하게 볼 수 있는 라운드석과 외야 테이블석 등 새롭게 단장한 사직 야구장을 선보입니다. 봄을 맞아 부산 지역을 대표하는 등대들이 새 단장에 나섭니다. 부산해양수산청은 오는 6월까지 야구 등대와 갈매기 등대 등 항로 표지 시설 20기에 대한 도장 공사를 실시합니다. 부산시는 부산관광공사와 함께 2024년 부산관광 스타기업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사업화 지원금 1,000만 원과 1:1 성장 맞춤형 컨설팅 등의 지원과 함께 스타기업 인증서와 현판이 수여됩니다. 시는 현재까지 15개 스타기업을 선정했으며 모두 25개 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관광기업으로 성장시킨다는 목표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부산은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7도, 낮 최고기온은 14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부산 지역 현재 기온은 10도, 습도는 43%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강일구, 기자 박진홍, 아나운서 하효진이었습니다. CBS